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거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회기 제곱 합에다가 총 제곱합 SST, SST는 SSR, 리그레이션 더하기 SS 에러, 설명 가능한 것과 에러를 합한 게 총 제곱합이고, 그걸 회기 제곱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게 결정 계수죠. 그래서 총 변동과 오차에 대한 변동 비율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고요. 결정 계수가 커질수록 음, 결정 계수가 커질수록 설명력이 높아진다.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 거 맞죠?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아졌고, 회계 계수 유의성 검증은 T값과 P값을 통해 확인한다. 네, 맞습니다. 자, 선형 회귀 분석에서 밸런스는 종속 변수라는 회귀 분석. 자, 밸런스가 종속 변수이고요. 요 두 가지가 독립 변수입니다. 자, 독립 변수 두 개네요. 그래서 독립 변수 두 개이고, student yes로 된 거 보니까 이거는 뭐다? 범주형이다. 그죠? 범주형이고, 인컴은 연속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신용정보에 관련된 거이네요. 자, 그래서 학생이 yes인 경우, 지금 학생이 no인 거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요거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지금 요것만 찾으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분석은 패스할게요. 자, 지금 LM, 리니어 모델이다. 지금 리니어 모델, 여기서 리니어 모델 했으니까 리니어 모델 해주면 되죠. GRM은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어, 저기, 우리, 뭐죠? 갑자기. 로지스틱 회계 분석할 때 GLM을 썼고요. 지금은 LM을 쓰면 됩니다. 자, LM이고요. 자, 종속 변수가 밸런스. 마우스가 종속 변수가 밸런스 인컴이니까 이거 아니고 그래서 답은 너무나 빨리 3이 나왔습니다. 네. 자, 데이터 다중분석 회귀 결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료는 자, 보기부터 볼게요. 자료 개수 41개이다. 자, 그러면 41개의 DF가 있고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러면 41 더하기 5에다가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니까 플러스 자유도 한 개 해서 총 데이터 수는 47개가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나머지 discrimination 변수는 유의하지 않다. 아, examination는 유의하지 않죠. 별이 없으면 0.05보다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유의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하지 않은 거 요거 하나 맞고요. LM으로는 다중공선선을 확인할 수 없다. 우리 지금 다중공선선은 뒤쪽에 나오는데 BIF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함수를 써야 다중공선선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중공선선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함수가 필요하다. 자, 수정된 결정 함수는 여기서 R 스퀘어드는 0.7, just R 스퀘어드는 0.67, 그래서 67.1%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내장 데이터 오토 데이터셋의 다중회계 적합 후 잔차도이다. 판단수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은. 자, 어, 이거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패스 하셔도 되고요. 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자, 영향점이 없다. 영향점이 없다는 것은, 이 선이, 음, 여기, 어, 레지듀얼하고 레버리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값들이, 1을 넘지 않죠. 선이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영향점이 없다. 네. 요거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을 넘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1을 넘는 선이 생길 때 이런 걸 영향점이라고 하죠. 1을 넘는 게 없기 때문에 맞고요. QQ 플롯이 요거죠. QQ 플롯을 보면 잔차 정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이 선을 여기에서 지금 좀 벗어났죠. 그래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리고 이상값이 존재한다. 자, 정규성은 만족하지만 이상값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상값 존재한다.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여기 이거랑 여기 보면 분산 정도가 좀 밀집되어 있고 흩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 게 맞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회귀 모형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은 7.165이다. 여기 오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값은 1.165 맞네요. 설명 변수 모두가 출산율 변동에 유의하다. 자, 여기 별이 없죠. 별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0.05보다 크다는 거죠. 0.05보다 크다. 그 말은 변수는, 이 변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2번이 틀렸네요. 모두가 유의한 변수가 아닙니다. 그죠? 자, 출산율의 출산율의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 가장 잘 설명하는 거는 요거 기본과 요거 별이 제일 많은 거, 그죠? 별이 제일 많은 거 변수 중에서는 education이네요. 그래서 education 맞고요, 그죠? 요거 맞고 요 맞고 회기식은 변동성을 70.67% 설명한다. 설명하는 거는 R 스퀘어였죠. 설명하는 거는 R 스퀘어였습니다. R 스퀘어 여기 R 스퀘어가 이렇게 해서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옳지 않은 거네요. Education 2.
HS 그룹이 어, 평균의 약 이거는 평균을 구할 때 회귀계수식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저기 y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얘가 종속 변수이고요. y에 대한 식을 어떻게 쓰죠? 절편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 기본값, 인터셉트, 인터셉트 값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0.33 더하기 11.44를 해야 한 값이 여기에 대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 사람에 대한 임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임금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더미 변수는 4개이다. 하나, 둘, 셋, 4개 맞고요. 학력이 상승할수록 임금 평균도 상승한다. 회계 계수값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더미 변수로 변환하지 않더라도 R은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화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얘가 틀렸죠? 요런 식을 성립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분산 분석표입니다. 결정 계수값은 이거 우리 했었죠? 설명 가능한 거. 여기가 SSR, SSR. 얘는 SSR 말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SST. 그래서 결정 계수는 SSR 분의 SST였으니까 280 나누기 280 더하기 720이니까 얘가 1000이 되네요. 그러면 0.28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R2를 구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구하는 게 아, 요렇게 두 개를 나누면 뭐가 돼요? 이렇게 구하면 요렇게 MSE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는 거였죠. 네. 다중 회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몇 번이에요? 통계성은 1번이죠. 자, 8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R 네, 내장 데이터 속도 제동거리 바로 그냥 답이 나왔는데 볼게요. 회계 개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회계 개수는 5% 이하 유의하죠. 네, 맞고요. 오차 분산 불편 추전량은 요거죠. 자, 그래서 잔차의 mean square error이니까 요거 23.65 맞고요. 전체 관측 지수가 이렇게 49 더하기 1이죠. 요거 더하기 1의 데이터 개수입니다. 전체 개수. 결정 개수는, 결정 개수는 0.65이다. 요거는 계산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계산했죠? 또 나오는 거네요. 그죠? 요거, 요거 나누기,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거, 3번이 틀렸기 때문에 밑에 거 계산해 보지 않아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중공선성 들어갑니다. 다중공선성이란 설명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반되어 있을 때 우리 선형회계에서 어떤 걸 가정한다고 했어요? 선형이어야 되고 정규성을 만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독립적이어야 된다. 변수끼리 뭐 독립 변수끼리 서로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독립성이라고 그리고 했고 저기 어, 네 했었죠. 독립성 변수들은 비상관성도 있어요. 비상관성.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서로 상관이 있을 때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VIF, 아까 VIF 쓴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값이 10이 넘으면 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다중 공선성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 변수를 모형에서 제거하는 거가 있는데 그 방법이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했을 경우 이제 결정 계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계적 회귀 분석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어, 변수끼리 결합하는 주성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도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예를 들면 주문하고 주문 건수, 배달 건수 두 개가 거의 같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문을 많이 했으니까 배달도 많겠죠. 그래서 서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별개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달을 제거할 건지 주문을 제거할 건지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문과 배달을 하나로 결합해서 주문 배달 지수로 만드는 게 주성분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변수를 제거하거나 단계적으로 이용해서 뭐 제거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성분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거는 해결 방법에 대한 거였고요. 이거는 해결 방법에 관한 거였고, 이거는 이제 주의할 점인 것 같습니다. 표본 크기가 작으면 상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우리, 저기, 뭐죠? 이거, 히스토그램 그렸던 게, 정규분포, 정규분포도 어느 정도 데이터 이상이 되어야 정규분포를 생성해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 표본수가 너무 적으면 파악하기 힘들어요.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다. 표본 크기가 작으면. 자, 설명 변수 선택하는 방법.
잠시만. 네. 설명 변수. 설명 변수 선택하는 방법.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 변수, 이제 그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 변수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A, B, C 중에 C가 뭐 제거한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모든 가능한 조합에서 어, ARC, BRC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회귀 모형을 선택합니다. 자, 후진 제거, backward. 자, 이거는 모든 ABC를 다 넣어. 모든 설명 변수를 다 넣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 후보 모두를 넣은 상태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자, 하나씩 제거해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없을 때까지 제거하는 거예요. 요거 제거해 보니까 설명력이 높아진다. 이 값들을 나중에 볼 건데, AB만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그러면 ABC 넣은 상태에서 C를 제거하는 거예요. 후진 제거. 가장 점수가 낮은 것부터 제거하는 것. 자, 전진 선택법은요, 절편만 있는 모델에서, 이제 변수를 차례로 추가하는 거예요. 절편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장 높은 점수부터 올리는 거죠. A가 점수 제일 높아. 그 다음에 B가 높아.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네. 그러면 A, B까지 이렇게 전진 선택법이고요. 단계적 선택법은 스텝와이즈. 자, 라고 해서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델에서 출발하는데, 어, 기준 통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삭제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빼고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알아봤고요. 자, 이것도 추가된 내용이라서 제가 캡처해서 드릴게요. 네. 회귀 모델에서 변수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말로 CP, 자, CP, 예, 값이 변수에 가까울수록 좋고 ARC, BRC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AIC는 아카이케 정보 인포메이션 어, 크리테리언이고요. 그래서 어, 정보 기준, 아카이케 정보 기준이 되는데 적합도와 복합도 페널티. 자, 이 말은 자, 이 식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력과 자, 라이크푸드가 여기 설명이 가능한. 그러니까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라이크푸드로 알 수가 있죠. 아이고. 자, 그래서 라이크우드는 최대 의도값이고 모델이 잘 설명하는 설명력을 얘기한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설명력은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값을 낮춰주고 있어요. 설명력은 값을 낮춰주고 있고 더하기 2 곱하기 k라고 해서 k는 뭐라고 했어요? 변수 개수예요. 변수 개수. 변수 개수. 자, 그 말은 자, 변수가 많을수록 값이 커지겠죠. 그쵸? 변수가 많을수록 값이 커지게 됩니다. 변수가 많을수록 값이 커지고요. 그러면 변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벌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IC는 벌점이죠. 벌점이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BIC는 베이지안 정보 기준이 됩니다. 베이지안 정보. 자, 베이지안 정보 기준. 자, 베이지안 정보 기준은요. 아이고, 자꾸. 응. 자, 베이지안 정보 기준이고요. 이것도 적합도와 복합도 페널티. 자, 변수 개수에 페널티를 주고요. 그리고 샘플 개수에도 페널티를 줍니다. 자, 보면, 보면, 당연히 이제 설명력은 값을 마이너스 2로 낮춰주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변수와 샘플 개수에 대한 것까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카이케 정보는 벌점을 어디에만 줬어요? 변수에만 줬어요. 그쵸? 그런데 베이지아는 어때요? 변수 개수에도 벌점을 줬고요. 샘플 개수에도 벌점을 주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아카이게는 변수 개수에만, 어, 이거, 베이지아는 샘플 개수에도, 벌점을 부과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다. 표본 크기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더 복잡도에 더 큰 벌점을 부과한다. 자, 말로의 CP는 모델의 적합도와 복잡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모델의 편향과 분산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공식이 조금 복잡하죠. 보면 실제값과 예측값을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를 어,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로 했고 이 모델이 요거는 P는 모델에 사용된 변수를 더해주고 데이터 수는 빼준 거. 네, 복잡합니다. 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어, 모델의 적합도와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모델. 좋은 의미니까 예측을 잘하는 거. 그쵸? 예측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한 거.
이니까 이 값이 높을수록 어, 높으면 자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높으면 CP 값이 변수 값보다 크면 과대적합이 되는 거고요. 적으면 과소적합이 되고요. 이 변수 개수에 가까울 때 적합하다. 선택된 모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변수의 수와 비슷한 값이 나오면 좋은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필요한 만큼 변수로 적절히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변수를 써서 불필요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적게 써서 모델을 설명을 못 하지도 않고 적절한 필요한 개수만큼 잘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개수가 3개인 모델에서는 CP도 3에 가까워지면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네. 자, 유의 확률을 사용한 변수 설명하는 거. 자, 귀무가설을 유의 확률로 또 설명 변수를 선택하는 거가 있는데 잠시만요. 자, 그래서 유의 확률을 사용한 설명 변수 선택하는 방법. 자, 여기에서 유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이게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변수 3이다. 그러면 얘를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얘를 제거하면 이 값이 분포가 또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1, 2, 4가 남았을 때 값이 또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 확률이 가장 높은 거 이번에는 4번이 되겠죠. 그러면 4번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 값들 비교하는 거예요. 이 값들. 이 값들을 비교했을 때 4번이 가장 높으니까 4번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전부 다 별이 떴어요, 여기. 별, 별, 별. 그리고 전부 다 0.05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x1, x2 두 개로 충분히 잘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의확률의 값이 유의한 게 x1, x2이고 최종 회귀식은 여기 절편값 더하기 요거 곱하기 x1 그리고 요거 곱하기 x2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보는 방법들은 뭐 이거 다 했던 것들이니까 요 보는 거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스텝 함수를 사용한 부진 제거법입니다. 자, 후진 제거법이니까 방향이 backward입니다. 자, 여기에서 디렉션이 forward이면 전진 선택법, both이면 이제 단계절 선택법, backward 지금은 backward이니까 후진 제거법입니다. 자, 그리고 AIC 값이 26.94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변수 4개를 다 더했고요. 여기에서 이미 정렬을 해 놓았습니다. AIC 값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X3을 제거했을 때 이 말은 X3 여기 빼기죠. 빼기라는 거는 X3을 제거했을 때 AIC 값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AIC는 벌점이었죠. AIC
BIC. C는 벌점 부과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았어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X3을 제거하면 AIC 값이 이렇게 된다. 자, 지금은 26.94인데 X3을 제거했을 때, 각각을 제거했을 때 값을 이렇게 했을 때, 어, 오름차순 정렬을 해놔서 얘가 제일 좋죠. ARC가 낮을수록 좋으니까. ARC가 낮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X3을 제거하니까 AIC가 낮아지네? 그쵸? 그러면 X3을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X3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면 X3을 제거해서 24.974가 됐어요. 스텝 2에서는 24.97에서 출발하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난이 되네요. 난이 이제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난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걸 전부 다 설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현재 모델에서 변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 설명하는 최종 변수, 설명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네, 여보세요? 자, 그래서 설명 가능한, 어, 여기 절편값 더하기 요거 곱하기의 합이, 식이 되고요. 자, 그래서 함수를, 스텝 함수를 사용한 후진 제거법까지 해봤습니다. 요거 설명, 다 했던 부분이고요. 빠진 거 없죠? 네. 자, 전진선택법. 자, forward죠? 전진선택법. 자, 전진선택법은 올려놨고요. 자, AIC 값이 71.44에서 출발하고요. 이거 각각 더했을 때 AIC 값을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가장 점수가 낮으니까, 4를 먼저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4를 더해줬고요. 4를 더해줬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더하기가 없죠, 앞에. 나머지 중에서 각각 이렇게 어, 변수를 더해줬을 때 AIC 값이 오름차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1을 더해줬을 때 AIC 값이 작죠. 그래서 X1을 또 여기 추가해줬어요. X1을 추가해줬고, 그 다음에 요 설명 변수는 두 개로 늘었고, AIC 값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X2가 AIC 값이 가장 낮고요. 그래서 X2도 더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X2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AIC 값은 요 잘못됐네요. 책이 잘못됐다, 그죠? 28.74가 아니고 여기 오면 24.97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네요. 24.97이 되고 2까지 추가되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난이 올라왔네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974로 마감을 하고 설명 변수는 412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412. 최종 선택 변수는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다음 중 다중회귀 분석에서 설명 변수들 사이에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경우,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경우, 자, 다중 공산성이죠. 음, 해설을 안 막아놨네요. 잠시만요. 자, 다중공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책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2025년 교재는 2번 문제로 되어 있고, 뒤에 문제가 3, 4, 5, 6 이렇게 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바뀐 건 없어요. 5번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그래서 달라진 건 없어서 순서만 바뀌어서 그냥 패스할게요. 다중공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중공선선에 대한 측정은 VIF로 사용한다라고 함수 이름 설명했고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독립 변수들은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아니죠. 이 표본이 적을수록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측하거나 다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발생한다, 표본 크기하고 관계없다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맞죠? 그죠? 이런, 어, 분산을 증가시켜 불안정하고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맞죠? 네. 어떤 설명 변수, 제거, 제거하면 후진 제거법, 쉽죠? 옳지 않은 것. 백월드니까 전진 선택법이 아니라 후진 제거법이죠. 백월드. 자, 답 나왔고요. 최종 회기식은 자, 여기 얘가 2단계에서 이렇게 추가가 됐네요. 그러면 요거다 그죠? 최종 회기식은 요거거든. 요거다 그죠? 그래서 5.9 곱하기 work 그다음에 2.7 곱하기 hit 더하기 절평가 하면 2번은 맞죠? 그리고 단계별 설명법 하려면 보수해야 되는 거 맞고요. 요거 세 가지 있다. 맞고. 요게 높을수록 좋고, 이 두 개는 낮을수록 좋았죠. 네. 첫 번째 단계에서 제거되는 거. 자, 요거 쉽죠? 지금 여기 값이 제일 낮은 거, 요거죠. 그죠? 그래서 국수가 되네요. 0.05보다 작은 거, 별이 하나도 없죠. 0.05보다 크잖아요, 지금. 요거가 제거돼야 된다. 자, 과대적합, 과소적합은 우리 쉬는 시간 가지고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